안녕하십니까. 민진규입니다. 군무원 면접 OT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월 11일 합격자 발표 기다리느라고 마음이 좀 답답하시죠? 물론 군무원 시험은 학생들이 성적이 좋으면은 본인이 당락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커트라인에 비슷하게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격할지 떨어질지 고민되어서 지금 당장 면접을 준비해야 되나 아니면은 합격자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뭐 이런 것들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좀 먼저 면접을 좀 준비하시면은 아무래도 시험 준비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윌비스에서 국정원 논술 면접, 국가정보학, 대통령 경호처 면접, 군무원 면접 이런 강의를 하고 있고요. 국가정보학이라든지 총선언문 정보전쟁, 뭐 여러 가지 군무원의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뭐 산업보안학,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다양한 책들을 좀 썼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이라든지 국회 사무처, 경찰청, 삼성전자, SK, 포스코, KT, 노키아, KTNG, 마사회, 뭐 대학, 군부대들 이런 데 다니면서 한 20여 년 동안 다양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살다 보니까 뭐 많은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가서 기업의 전략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면 뭐 ERP라든지 SIS, DSS라고 이러는 뭐 여러 가지 그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컨설팅도 좀 많이 했었고요. 뭐 일본 기업에서도 컨설팅을 좀 하고 기업 문화라든지 드론, 뭐 제가 드론학 개론도 대한민국 최초로 썼는데 이런 관련돼서 군부대라든지 여러 기관들 또 뭐 소방 관련 기관들 뭐 이런 데도 강연을 좀 많이 했고요. 많은 잡지, 신문, 뭐 방송 뭐 이런 다양한 데 인터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양한 경험도 있고 또 일반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에서 면접관으로도 참여도 하고 또 뭐 관련된 정부기관의 인사위원회로도 참석해서 직원들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심사하는 이런 일을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뭐 살다 보니까 또 몇십 년 동안 사회활동 활발하게 하니까 또 불러주는 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할 목차는 뭐 일단 교재를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그 면접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연습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은 꼰대 얘기 듣고요. 지금은 면접의 내용들, 답변의 태도들, 답변의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의 퀄리티,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게 지금은 면접의 트렌드입니다. 뭐 작년까지는 군무원 면접이 50%를 반영하다가 올해는 25%로 줄었는데 뭐 그렇다 해서 중요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강의 교재, 목차 그 다음에 군무원의 채용 방식, 뭐 면접 시험, 대비 전략, 뭐 여러 가지 정신 자세와 품행, 자소서, 뭐 이미지 코칭과 모의 면접, 또 우리가 윌비스에서 어떻게 면접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이런 내용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교재입니다. 뭐 군수직, 간호직, 기상예보직, 금속직, 건축직, 사이버직, 사서, 백리, 물리분석, 방사선, 약무, 시설, 군수사, 선체, 선거, 뭐 의공, 유도무기, 용접, 영상직, 재활치료, 잠수, 일반기계, 인쇄, 의무기록, 정보, 전차, 전자, 전산, 전기,
탄약, 치무, 총포, 차량, 지도, 항공기체, 항공기관, 함정기관, 통신, 토목, 화학 분석, 행정, 항해, 항공지원, 항공보기, 환경. 제가 열심히 하나하나 불러드린 것은 46개 직렬입니다. 46개. 이 중에서 포함 안 된 사람 없겠죠? 여러분들 어떤 직렬을 올해 시험을 쳤든지 아마 다 포함됐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까지 나왔던 군무원 기출문제, 예상문제, 뭐 이런 부분들, 또 각각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령들, 군 정책들, 또 북한에 관련된 기초적인 어떤 자료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이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북으로. 언제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에 다운받아서 어디든 다니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북으로 제작했고, 뭐 가격도 여러분들이 커피숍에 가서 마시는 커피 한 잔 가격보다 더 저렴합니다. 학생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이 책을 발간을 했고요. 뭐 수십 년의 노하우를 담아서 여러분들이 꼭 이 책을 써서 구매해서 면접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보문고라든지 S24, 알라딘에서 이 책을 지금 현재 바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일단은 5부까지 있습니다. 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입니다. 도대체 면접이라는 무엇인지, 인성 면접과 직무 면접이라는 게 뭔지, 또 군무원의 면접 절차, 군무원의 면접 평가, 평정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게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 면접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일부입니다. 사실 면접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은 뭐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경험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얼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접촉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얼굴 표정이라든지 옷 매무새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음성의 특성이라든지 뭐 또 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죠. 이게 군무 면접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도 면접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과정 자체가 모든 게 면접입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과정들이 면접인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커니즘, 이런 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군무원을 합격하셔서 군 조직에서 30년 이상 또 근무를 하셔야 되고, 또 그 근무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업무 관계가 10개이면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같이 일을 하면 해야 되는 사람인지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인지, 또 그 사람들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그 사람의 잘 조화롭게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전체가 다 면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먹는다고 오랜 경험이 있다 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게 터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수십 년 동안 또 나름 수많은 경험을 정리한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성 면접의 특징과 대비입니다. 인성 면접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그 사람의 품성입니다. 품성. 야, 그 사람 인간성 좋다. 그 사람 정말 인상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때는 군무원 면접은 아니지만은 뭐 아나운서라든지 탤런트라든지 또 어떤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려고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뭐 성형수술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군무원은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 표정, 또 좋은 인상, 뭐 이런 부분들, 또 그런 어떤 예의 바른 태도,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에 관련되어 있다. 예의, 품행, 성실성, 열정, 뭐 이런 부분들이 인성 면접입니다. 그 다음에 3부는 직무 면접입니다. 직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지원한 직렬의 업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보면은 정보, 항공이면 항공, 항공기체면 기체, 양무면 양무, 이 직무를 수행할 데 필요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가,
그게 직무 면접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PT 면접도 있고 상황 면접도 있고, PT 면접은 7급이면 국방부 7급에만 해당됩니다. 국방부 7급 뭐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황 면접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의 성향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이슈죠. 민감한 이슈. 아니, 당신이 수험생인데, 내가 수험생인데 면접관은 어떻게 면접하느냐, 면접관은 어떻게 하냐. 당연히 상대는 모든 것은 뭐 인터랙티브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면접관하고 내가 어떻게 잘 조화를 맞출 것인가,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파악해서 내가 좀 적절하게 잘 대답하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도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면접관이 뭔지, 면접관이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가 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판단해 보라고 제가 면접관에 대한 얘기들 좀 많이 써놨습니다. 인성 면접관, 뭐 면접관이 이해하는 면접이 뭔지, 면접관을 판단하는 방법들, 유능한 면접관, 나쁜 면접관, 무능한 면접관, 뭐 면접관이 가져야 될 판단의 기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써놨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살다 보니까 뭐 면접을 가게 되면 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수의 면접관들 같이 앉아서 면접을 하다 보면은 참 저 면접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무능한 사람이다, 왜 저 사람이 여기 면접관으로 앉아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주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조직들 보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기관장이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정말 내가 뭐 이런 면접까지 하러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갈 때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실 면접관들이 완벽하고 또 열정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면접관도 많습니다. 뭐 당연히 군무원 면접관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찌됐건 뭐 군 면접 가서 면접관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파악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 계획입니다. 국방. 내가 국방부에 군대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국방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국방 계획 2.0, 국방 핵심 4.0이라는 게 뭔지, 요즘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작전 통제권 같은 거, 요번에 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하면서 우리가 뭐 이재명 정부 5년 안에 전시작전권을 통제하겠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슈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라든지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라든지 뭐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주변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주변에 많은 국가들이 지금 전쟁들을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지금 뭐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지금 국경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뭐 글로벌 국가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무원의 신분과 의무라든지 군무원의 직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국방계획 5부입니다. 그리고 부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이게 설명드리는 것은 만만치 않다. 제가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많은 자료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분명히 도움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군무원 면접책보다 더 풍부하고 많은 이론과 자료들이 들어있고, 가격은 그런 책들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금액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은 저한테 강의는 안 듣더라도 직접 책은 꼭 사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어떤 책보다 풍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군무원 채용은 뭡니까?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이 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개 채용을 하시는 거고, 일부는 경력으로 채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 군인으로서 제대하고 나서 일정한 직급에 맞게 뭐 경력으로 채용 시험 치신 분들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현역들은 전투 임무에 배치하고 나머지 그 지원 업무는 다 군무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보수 진보 정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표가 조금씩 수정되는 것이지 큰 트렌드,
큰 트렌드 목표와 추세가 지금 바뀌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군무원들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뭐 저출산으로 현역 군인도 숫자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은 갖고 있습니다. 뭐 2022년 말까지 한 4만 5천 명까지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민간인 비중을 좀 확대해서 문민화를 추진하다. 지금 요번에 국방부 장관이 거의 뭐 문민화된 거죠. 거의 뭐 5.16 군사 쿠데타 이후로 기본적으로 국방부 장관은 장성급들이 했는데 갑자기 지금 요번에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그러나요? 공익요원 뭐 이런 것들인데 옛날에 뭐 많이 놀렸습니다. 그 6방, 8방, 8방, 18방이라고 그랬는데 방위들은 18개월 했거든요. 방위. 지금 공익요원이라고 하는 방위는 18개하고 현역은 3년을 했는데 그 뭐 거의 절반밖에 안 하는 거죠. 정말 뭐 이렇게 참 방위 출신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지금 뭐 상당히 놀라울 정도인데 어쨌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국방부 장관은 문민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비전투 분야에는 민간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 뭐 이게 지금 우리 국방부의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입장이라는 얘기죠. 면접 시험은 일단은 뭡니까?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성 면접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뭐 본인의 어떤 자기 소개를 해봐라.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지원 동기가 뭐냐? 군무원이 힘든데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뭐 개고지 근무하도 개고지도 근무가 가능하느냐? 뭐 이런 것들 쭉 묻는 것들이 인성 면접입니다. 이 친구가 군무원으로의 정신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예의와 품행 방정한가? 뭐 이런 게 인성 면접이고 직무 면접은 뭡니까? 직무에 대한 전문 지식, 그 다음에 뭡니까? 직무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직무 면접입니다. 그래서 전체 문항은 8에서 9문항, 많이면은 10문항에서 12문항도 있지만 대개 8문항에 9문항. 그래서 인성 면접이 한 4문항, 5문항, 직무 면접이 한 4문항, 5문항 뭐 이 정도로 구성됐고 짧으면 10분, 길면 15분 정도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을 구분하지 않고 그때 한 자리에 앉아서 그 면접관들이 자기들 질문을 좀 다양하게 해서 내는 그런 정도의 면접입니다. 사실 군무원 면접 어렵지 않습니다. 대비만 하면은 뭐 거의 어렵지 않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면접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 그런 면접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정신 자세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의지 탁 버리고 목소리 크게 얘기하면 일단 많이 먹는 거죠. 뭐 의사 발표 정확성, 논리성,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예의 품행,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열심히 조금만 노력하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들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면접 시험의 평가 항목입니다. 공무원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뭐 그냥 뭐 끄떡끄떡 이렇게 움직이면서 들어가거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딱 차렷 자세하고 인사 잘하고 하면은 그 뭐 예의 저 친구 진짜 품행이 방정하구나 예의 바르구나 이런 얘기 금방 들어요. 일단 이런 것들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의사 발표의 정확성, 자기 뭐 말을 뭐니까 또렷하게 하고 얘기하면은 그 의사 발표 정확성 그냥 먹는 겁니다. 정신 자세, 저는 열심히 군무원을 복무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을 갖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정신 자세도 좋은 겁니다.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전공입니다. 전공. 자기 분야의 어떤 특정한 용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얘기하면은 뭐 다 극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성 적합성, 예의, 태도, 배려, 지원자의 표정이나 동작, 언어를 이런 걸 보는 거고, 조직 적합성, 인재상과 부합하는가, 군무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직무 적합성, 지원한 직무를 이해하고 있는가, 필요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을 평가합니다. 이거 A라는 질문은
군무원의 정신사자. B라는 질문은 전문 지식과 응용 영역. C라는 질문은 정확성과 발표 정확성과 논리성. D라는 질문은 창의력. E라는 질문은 A 품행 성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질문을 던져놓고 면접관들이 앉아서 뭡니까? 자기가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직무에 관련된 거는 뻔합니다. 직무 지식과 응용 영역은 그 관련된 용어라든지 이론 딱 물으면은 뻔한 얘기인데 나머지 영역들은 뭡니까? 면접관이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점수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게 군무원 면접의 목표입니다. 목표. 인적성 검사를 합니다. 그죠? 인적성 부적격자를 뽑아냅니다. 사실 군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죠. 총이라든지 총기 뭐 이런 것들 다루니까 사실은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죠. 거기다가 하약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뭡니까? 군사안보라는 게 24시간 365일 하루도 뭡니까? 1분 1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성실하지 않으면은 국가가 위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자를 걸러내려고 하는 거죠. 직무 적합성이라든지 뭐 조직 적합성이라든지 뭐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인성 적합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뭡니까? 걸러내서 일정하게 남는 사람들을 가지고 국방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 이게 면접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신자세와 품행입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뭡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를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저걸 북으로 보내주십시오. 김일성을 목을 따고 오겠습니다. 야, 이 친구 정말 정신자세 좋다. 애국심 좋다. 합격.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 애국심, 국가에 대한 충성심, 뭐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6.25 참전 용사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베트남 전쟁에 뭐 참전했거나 또 일정 부분 공무원으로서 또 군무원으로서 뭐 현역 군인으로서 국가에 헌신한 이런 부분들 얘기하면서 저도 애국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직에 대한 헌신, 군에 대한 어떤 관심, 군에 대한 관심들을 좀 얘기해야 되겠죠. 그죠? 남자는 뭐 당연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 복무를 하면서 이런 거 했습니다. 뭐 군 복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큰 무난한데 여자들은 군 복무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군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열정들이 있는지 뭐 이런 부분 애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열심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업무의 책임감과 전문 지식들 제가 책임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대학교 때 이런 일을 이렇게 잘 완벽하게 잘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뭔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경험이면 땡큐입니다. 땡큐. 업무 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평생학습. 지금 뭡니까?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뭐 많은 얘기 하잖아요.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또 뭐가 있습니까? 뭐 AR, VR, AR, 뭐 이런 것들, XR, 이런 것들이 쭉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군대도 바뀌는데 이걸 뭡니까?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으면 새로운 기술을 안 배우려 합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 변화에 따른 학습 이런 노력도 얘기해야 되고 올바른 자세들, 올바른 국가관, 사회관, 인생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뭐 사회 가치를 존중하고 뭐 봉사하고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적인 시민 딱 공무원 스타일이죠. 건전한 정신, 풍부한 소양, 정직한 행동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방 핵심 4.0을 완수하겠다. 군사안보 역량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이렇게 내가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소서입니다. 제가 굉장히 말이 많은 영역이죠. 자소서.
전에는 자소서를 써보고 내면은 면접관들이 자소서를 보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장점이라든지 이 사람의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집안 배경이라든지 오만 거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좀 편파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다 보니까 블라인드 면접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 앉아 있는 사람의 질문을 통해서 판단하다 보니까 자소서를 보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서 자소서를 안 보는데, 그래서 일부 뭐 이렇게 군무원 면접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자소서 쓰는 거 다 구라다, 자소서 할 필요 없다, 안 보는 거 왜 그 연습하느냐, 쓸데없는 짓이다,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자소서 꼭 써라. 자소서 쓰는 것이 당신이 면접 준비의 첫걸음이다, 첫걸음. 내가 누구고, 왜 군무원을 지원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면접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하는 거고,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은 학생들 눈이 초롱초롱해집니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자신감이 붙어요. 그렇게 해서 그 수업을 하면은 아주 습득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도 좋아집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제가 떨어지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뭐 면접도 자소서 보지도 않는데 선생님 왜 이런 거 힘들게 쓰라고 그러고, 저는 이런 거 안 하랍니다. 그냥 기출문제나 알려주세요. 제가 알아서 연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 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자소서 저는 꼭 강력하게 추천하는 거고, 자소서를 같이 쓰고 첨삭을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지금은 입력하고 320자 이내입니다. 옛날에는 뭐 이런 하드 카피라고 그러죠. 하드 카피. 일반 종이에다가 그냥 썼습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 이런 거 쓰는 거죠. 성장 과정,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에게 봉사 활동. 뭐 대충 어떻게 쓰는지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정해주는 겁니다. 자아 표현, 성과,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뭐 이런 걸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죠. 지원 동기와 비전과 포부. 비전, 지원 동기는 왜 지원했는지 이런 얘기고, 비전은 뭡니까?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본인의 인생의 어떤 인생의 방향, 목표, 뭐 이런 것들이 비전입니다. 포부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정환경 및 성장의 부모와 형제자매, 아니면은 뭐 조부모, 아니면은 뭐 10대 손의 조상 중에 누가 있다. 이순신 장군이 제 20 몇 대 정도 될까요? 뭐 한 18 몇 대의 조상인데,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서 제가 해군에 지원해서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너무 엑셀런트죠, 엑셀런트. 좋습니다. 조부모, 조상 상관없습니다. 부모, 형제자매, 부모의 직업, 형제자매의 관계,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 생활, 친구 관계, 이런 걸 내용 쓰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다 쓰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말 자신 있는 거, 진짜 자랑하고 올 수 있는 거, 이 내용만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학교 생활도 유치원부터, 여러분들 유치원 다녔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뭐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능하면은 대학이라든지 좀 나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 경험한 것들 쓰면은 좋습니다. 제가 유치원 기억하나요? 5살, 6살 때 놀이방에 가서 친구를 사귀면서 제가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구라죠, 구라입니다. 대학이나 대학원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유치원이나 놀이방에서 다녔던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학생회 활동, 봉사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활동도 수행학습입니까?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하철에서 앉아서 그 표 검사하는 거 도와주고, 뭐 표 끊는 거 도와주고,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그래도 좀 뭐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설 같은데, 이런 데 가서 한 봉사활동 같은 거, 뭐 헌혈도 나쁘지 않습니다. 헌혈도 나쁘지 않고요.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성과, 자기가 살아오면서 얻은 성과들, 뭐 여러 가지 상을 받았, 상이나 훈장을 받았다든지, 국가에 대한 어떤, 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관이라는 것은 국가의 무엇에 대한 생각이란 뜻입니다.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나는 국가를 이리 생각한다.
안부라는 게 이런 것이다. 안부에 대해서 이리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좌우명, 인생에 대해서 이리 생각한다. 인생 별거 있어? 즐기고 살다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거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무슨 소리냐? 한 번 태어난 인생 멋지게 보람차게 살아야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인생에 대한 생각입니다. 가치관. 뭐 봉사, 열정, 정직, 헌신, 뭐 여러 가지 뭐 다 됩니다.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사랑, 뭐 다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비전과 포부, 특장점, 10년 후의 나의 모습, 20년 후의 나의 모습, 30년 후의 나의 모습. 10년 후에요? 제가 지금 20대 중반인데 10년 후에는 제가 30대 중반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제가 결혼해가지고 친구 제 친척들 보니까 30대 중반 되니까 애가 보통 유치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 유치원 다니는 아이하고 제가 행복하게 부인하고 남편하고 같이 아마 지금 여름에 더우니까 해운대에서 아마 파라솔 밑에 누워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을 거라고 저는 지금 가정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직무에 관련된 거, 직업인으로서 있던 성장 목표. 제가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9급이니까 그때는 제가 7급 정도는 돼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제 밑에 8급하고 9급의 후임이 있을 것이고, 이런 후배들을 보면서 제가 이러이러한 거 선배로서의 모범을 보이려고 하고 있고, 제가 업무 능력 이 정도 하고 있고, 제가 지금은 전기기사가 없는데 기능사밖에 없는데 10년 후에는 기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떻고 저떻고, 직무에 관련된 전문성을 얘기하셔야 돼요. 애 키우고 놀이방에 가고 애 유치원 보내는 거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뭐 세계 일주를 해보고 싶고 뭐 해외에 여행 가고 싶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만 좀 정리하시면 이게 뭐 면접 다 한 거죠? 지금 면접 끝난 겁니다. 면접. 그래서 기출 문제와 예상 문제 중심으로 한 50개 정도를 선정해서 30초 내입니다. 인생관 있어요? 예, 잘 먹고 잘 살랍니다.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인생관인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또 다양할 거 아니에요. 잘 먹는 것도 하루에 3끼를 먹는 게 잘 먹는 거지, 하루에 10끼를 먹는 게 잘 먹는 거지. 잘 산다는 것이 100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25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요즘 경기승용차 뭐죠? 모닝입니까? 모닝 자동차를 타는 건지, 소나타를 타는 건지, 제네시스를 타야 맞는 것인지, 벤츠를 타야 되는지, 롤스로이스를 타는 게 잘 사는 건지, 다양한 거죠. 다릅니다. 굉장히 모호하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100평짜리 아파트에 롤스로이스 정도는 타는 게 인생의 목표입니다. 뭐 어쨌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단답형이 아니라 최소 30에서 40초 정도 스토리가 되어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해온 자기소개, 군무원의 동무,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점, 군무원의 자세, 뭐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 지원 동기, 공직자의 자세, 뭐 전산화의 인력 감축에 대한 자세, 이런 내용들을 가지면은 제가 일단 빨간 펜으로 줄을 좀 치고 여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돈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갖고 오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정말 많은 첨삭을 해봤습니다. 첨삭은 자신 있습니다. 직무지식입니다. 직무지식. 직무적합성을 아는 거, 지원 조직에 대한 이해, 군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냐, 육군이냐, 해군이냐, 공군이냐, 해병대냐, 특성이 완전 다릅니다. 저는 공군 장교 출신이지만은 국방부에서도 근무하고 뭐 이러다 보면 육해공군 해병대 같이 합동 근무도 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본인이 지원한 군에 대한 군에 대한 어떤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에 대한 그런 특성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지원 직무입니다. 정보냐, 군사 정보냐, 기술 정보냐, 뭐 이것도 좀 다릅니다. 완전히 좀 다릅니다. 거기다가 군수냐, 행정이냐, 뭐 이런 것들 따라서 전문성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1차 필기 시험의 과목도 다르잖아요, 그죠?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되고요.
지원 직무 수행에 대한 유리한 성격, 꼼꼼함이 필요한 그런 직렬이 있고요. 성실한 직렬이 필요하고 있고요. 뭐 정직한 게 필요한 직렬이 있고요. 용맹한 게 필요한 게 있고요. 저돌적인 게 필요한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지원한 직무 수행에 유리한 성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한 자세들, 자기의 의지, 열정, 의지와 열정들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나와 있던 기출문제, 지난 뭐 10년, 20년 동안 나온 기출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예상 문제들을 가지고 관련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문제를 뽑아서 예상 답변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연습하는, 이게 면접 준비 과정이고, 4주면은 충분합니다. 4주면은 충분합니다. 저는 면접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 면접만 하면 떨립니다. 상관없습니다. 저 면접은 정말 젬병입니다. 상관없습니다. 4주만 하면은 정말 확실하게 실력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토론과 관리 연습입니다. 자기 혼자 집에서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책 보면서 혼자 열심히 눈 감고 외워봤자 아무 쓸모 없습니다. 비슷한 직렬과 다른 직렬에 있는 동료들과 같이 답변에 대해서 나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 좋은지 모르겠다. 어떻게 답변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조정하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 행사 됩니다. 친구들끼리 야, 너 정말 진짜 답변 멋있는 것 같아.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그렇게 멋있게 답변할 수 있어. 뭐 다 개구랍니다. 다 개구라고 소용없습니다. 친구들끼리 아무리 좋은 평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면접관들이 나이든 많은 꼰대들이 생각하고 좋게 보는 그 관점을 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끼리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꼰대들의 생각을 읽어야 돼요. 면접관들의 생각을 읽고 꼰대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나이든 꼰대들을 면접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와 좋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다양한 관점을 학습하고 논리적 답변을 준비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평가를,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뭡니까?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 자신감을요. 자신감만 가지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만만 있으면 그냥 딱 우황청심만 하나 먹고 가면 됩니다. 우황청심은 좋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우황청심만 먹고 면접 가고 했는데, 우황청심은 제가 약장사 하러 온 건 아닌데, 우황청심은 하나 사가지고 딱 먹고, 아침에 가면은 안 떨립니다. 지금 얼마 안 하더라고. 요즘 싸가지고 우황청심원도요. 그래서 약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먹고 가십시오. 가면은 안 떨립니다. 안 떨리고 당당하게 가슴 딱 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은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지 코칭과 모의 면접의 허와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많은 데들이 면접하면 이미지 코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옷 똑바로 입어라, 화장 어떻게 해라, 머리 좀 잘라라, 넥타이 어떤 색깔이 매라, 여자들은 어떤 정장을 입어라, 어떤 신발을 신으라, 이런 얘기죠. 화장은 좀 어떻게 해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는데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장과 두발, 완벽한 걸음걸이, 인사방법 다 큰 의미 없습니다. 자신에 맞는 복장과 두발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한 걸음걸이면 됩니다. 우리가 의장대도 아닙니다. 의장대도. 그냥 편안하게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직각 보행을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공손함만 하면 되는 거지, 90도로 깡패처럼, 건달처럼 인사하고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답변과 말투면 되지, 목소리도 내가 단기간에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의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면접만 해서 비디오 촬영해서 고치면 완벽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면접 동선보다는 이동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비디오 촬영보다는 강사의 코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마트폰이라든지 비디오 카메라로 이런 것을 다 촬영했다가 본인들끼리 보면서 리뷰 보고 고치고 별 의미 없습니다. 전문가가 지적해 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연습보다는 답변 내용에 대한 준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 10번 준비한다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내서 모의 면접 한 번 해보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모의 면접을 반복한다 해서 실력이 절대 느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이미지 코칭 열심히 하고 모의 면접 가지고 강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떨어질 사람이 합격하는 경우 거의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면접 강사의 실력은 뭐냐? 될 학생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려서 합격률을 높이는 거예요. 합격률이 80% 90%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것이지 뻔한 얘기들 내용들 가지고 어차피 합격할 애들 그냥 불안감 조금 해소시켜 주는 것은 면접 코칭 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대로 두면 199.9%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실력을 끌어올려서 합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는 국정원 면접과 대통령 경호처 면접을 20년을 가르쳤습니다. 20년을 가르쳐서 수많은 학생들을 또 경력자들을 제가 합격을 시키고 또 많은 제 제자들이 이미 벌써 정년퇴직한 제자들도 많습니다. 참 어찌됐건 다양한 경험이 있다 제가 얘기 드립니다. 면접 수업을 진행을 위한 과제입니다. 일단은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공책 가지고 열심히 필기하고 이런 데 시간 쓸데없는 소모하지 말아라. 재작년까지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제가 이북으로 옛날에는 그냥 프린트하고 나눠주고 뭐 이러다가 이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커피 한 잔 가격에 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을 전부 다 해와서 현장에 와서는 좀 토론도 좀 하고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에 뭐가 문제일까요?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해주면 저도 땡큐입니다. 땡큐. 저도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냥 와서 지원 동기 저 어떻게 답변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정리하고 모범 답안을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강의에서는 다양한 이론이라든지 모범 답안, 자신만의 답안을 준비 방법이라든지 질의응답, 첨삭 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제가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형 스터디라든지 이런 게 중요합니다. 관리형 스터디. 친구들끼리 열심히 연습하는 것보다는 강사가 옆에서 보고 답변하는 태도, 내용들을 그 순간순간에 지적해서 고쳐주는 게 진짜 효과 좋습니다. 사실은 스터디 할 때마다 계속 옆에서 보면서 모니터링 하면서 조언해 줘야 돼요.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한번 모의 면접하면서 한번 지적하면은 그거 배워서 가서 면접장에 가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익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4주 동안 첫 주부터 계속 지적해주고 모니터링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관점에서 조언과 코칭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답변의 내용이 적절한가, 바른 태도와 제스처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질의응답이 중요합니다. 사실 많은 면접 가르치는 코스들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학생들 그냥 방목한다고 그러죠. 방목. 뭐 소나 양도 아닌데 방목한다는 거죠.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열심히 연습해라. 나는 진짜 바쁘다. 그러면 강사 안 해야죠. 강사 안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학생들의 돈을 받고 그 시간에 책임을 지겠다는 계약을 했으면은 진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 바쁘다고 몇 마디 떠들고 그냥 가버리고 학생들끼리 저들끼리 모여가지고 방목하듯이 열심히 연습하고 시간하고 뭐 내가 놀지 않고 친구들하고 동료들하고 열심히 연습했다는 마음의 위안을 갖는 것이지 그런 걸로 실력 안 쌓입니다. 제가 몇십 년을 지금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군인들 중에서 장군들이라든지 대령 출신들 30 몇 년씩 근무하고 나와서 민간 기업이라든지 다른 또 일반 그 공무원으로 이렇게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저도 그런 사람들 제가 면접도 해봤어요. 장군들도 그 사람들 떨고 답변 제대로 하는 사람 거의 많이 못 봤어요. 실제로. 자기소개하라면 못합니다. 자기가 별 2개까지 달았는데도 자기소개가 잘 안 돼요. 30 몇 년을 군대 생활하고 별 2개까지 달았는데 나와서 자기소개하라면 자기 떨어요. 뭐 당연히 20대 되는 여러분들은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찌됐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으로서 군무원입니다. 지원 동기를 얘기했는데요. 지원 동기. 왜 군무원이 됩니까? 공무원 7급, 9급 열심히 치는데 계속 떨어져 3년째 떨어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카트라인이 낮아서 빨리 취직이라도 하려고 군무원 지원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뭐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죠. 그런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뭐 선택이죠. 선택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해서 내가 공무원 시험을 5년째 떨어져 갖고 어쩔 수 없이 제가 군무원 카트라인이 10점이나 낮으니까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자기가 조직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와 애정, 열정 이런 걸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전형 방법들이나 업무 성취감이라든지 능력, 자기개발, 인생 이막,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운 조직, 지식과 경험이 도움되는 조직,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자기 만족, 자아 실현의 장이 되는 그런 조직, 업무가 만족스럽고 사회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조직, 이런 것이 군무원입니다. 국방부의 육군입니다. 국방부입니다. 육군입니다. 해군입니다. 공군입니다. 해병대입니다. 저는 이 자랑스러운 조직에서 일원이 되고자 2년 동안 열심히 1년 정도 준비하신 분도 있겠죠. 6개월 동안 열심히 1년 동안 열심히 필기시험 준비해서 합격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는 올해 바로 이 조직에 들어가서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소속의 멤버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당연히 뽑습니다. 뭐 짧은 시간 제가 많은 내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그 군무원 면접이 뭔지,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유리한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다수의 다른 교수님들이 또 다양한 경험을 갖고 백그라운드 지식과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같이 합동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없더라도 또 면접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저희가 열심히 가르쳐서 4주 만에 대한민국 국방부 군무원 면접에서 좋은 성과를 내서 모두를 합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고 지도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합격해서 필기시험 합격하신 여러분들을 이 현장에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